네, 따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와 그리고 2월 둘째 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자본시장 관련된 IT 관련된 뉴스들을 그러니까 핵심만 제목만 간단히 요약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근길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어떤 주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주세력 증권사 거래세 면제 사라진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주세력 증권사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LP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LP에 있어서 거래세 면제 제도를 이제 일부 이제 없애겠다.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거래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유동성이 많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자산 그 유동성을 공급해라. 그걸 이제 촉진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의 취지상 이 제 정책의 당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평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금융 넘어 전 분야 확산 논의.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을 바탕으로 이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소위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이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신용정보, 즉 금융거래 정보에 한정돼서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논의가 됐다면 실제로 개인들이 본인의 그 개인정보들을 약간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신용정보 이외에 이제 온라인 상거래했던 쇼핑 내역이라든지 기타 내가 병원에 갔던 내역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 실제로 분석이 되고 연구가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새로운 혁신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주관을 해서 저렇게 회의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 분야에 확산하겠다라는 건 정부 기조이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비금융 업계에 있어서는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지 않겠다. 특히 의료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하지 않겠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향후에 이제 그 분쟁의 소지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과기정통부에서 클라우드 미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투자 관련된 뉴스들은 여러분들께서 뉴스 티커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SG 펀드가 이제 올 펀드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펀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이게 글로벌 자본시장 자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그런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ESG 자체를 투자 지표로 삼는 등 실제로 올 한 해는 당분간은 이제 이 ESG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논의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절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비대면 개설 증권 계좌, 창구서 만든 계좌의 9배, 그리고 비트코인, 테슬라 CEO가 한마디 해서 이제 5천만 원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빗썸 가상자산 오출금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판결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이제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금융 자본시장에서의 이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그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거기서 손해 산정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이제 1톤당 4만 원까지 뛰나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융지주 배당 자제령에 개미목
887억 축소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꼭 개미 몫이라기보다는 주주의 몫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왜냐면 이제 금융지주가 최근같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당을 20%로 한정하라는 이제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사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각종 뉴지펀드의 자펀드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죠? 출자를 하라는 이제 정부 당국의 또한 이제 지침이 있다 보면은 실제로 이게 주식회사인데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가지고 결국에 정책 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부당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차고 송금에 있어서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서 대신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추심이 끝난 이후에 이제 실비를 공제하고 이제 차고 송금한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KRX에서 현대차 그룹 주식의 불공정 거래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불공정 거래는 이제 사전에 애플카와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애플카와 그러니까 애플과 애플카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부 정보를 유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기존과 같은 은행권의 이제 영업이익의 비중보다는 증권업의 이제 증권업 자회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가 작년에 이제 관련해서 시장 자금들이 1조 원이 몰렸다. 거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에임, 핀트, 이제 파운트, 그러니까 이런 어플들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좀 클릭을 좀 뭔가 잘 못하고 있죠. 네. 그 다음으로 2월 9일 화요일 이제 뉴스를 빨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관련된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기준을 손질하겠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지금 알리페이가 49% 이상, 40% 이상의 지금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로 이제 마이데이터 본 인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심사 기준을 손질한다는 것은 결국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그런 분석의 이제 기사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신용 정보에 대해서도 그래서 보험업권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금융위가 나서서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겠다라는 이제 기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SG는 단지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를 올리는 홍보의 수단을 넘어서서 실제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탈석탄 금융사의 ESG 인센티브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은행과 증권회사가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금감원의 이제 제재심 단계이거나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이후에 이제 증선이라든지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제 심의는 남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 감독을 해야 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향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KSD에서 이제 대차 거래 전선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차 거래를 전선화한다는 부분은 역시나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사전적인 모니터링, 그래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차 거래 자체를 이제 기존의 메신저로서 이제 이루어지던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전사나 기록을 남겨놔서 나중에 사후적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의 이제 전산화입니다. 그래서 네. 투자 관련된 뉴스 스티커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패스하고요. 자, 옆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금융기관들도 역시 ESG 관련된 행보를 이제 전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아쉬운 투자자, 개미 말고 증권사도 있었네 라는 기사는 공매도가 금지됨으로써 실제로 그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개별 주식 선물이라든지 기타 파생 상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금지됨으로써 이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라든지 코스피 200 선물에 이제 그 매도가 대안을 떠오르면서 실제로 그 선물들이 이제 콘텐츠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백워데이션 상태로 넘어가는 등 이제 기존과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그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예외적인 시장이 발생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그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에 이제 여지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현물과 차익 그 선물의 이제 차익으로부터 차익 거래에서 오는 그런 이익을 약간 줄어들 부분도 있겠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입니다. 그리고 호황을 누린 증권사 대규모 실탄 장전이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상당한 금액의 이제 회사채를 직접 조달하겠다라는 이제 기사이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부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에 나서는 증권사라는 제목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개 숙인 카카오페이 증권, 주식 대신 펀드를 택한 게 패착이라는 기사이고요. 네. 카카오페이 증권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같이 좋은 시장에서 사실 펀드에 집착을 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기사는 있지만 실제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클라우드 기반 경제를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 구축에 80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위에서 이제 옆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이제 제목만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매니저보다 낫네라는 제목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자산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투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걸 투자 자문을 이제 기계가 대체해 줄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매매를 하는 수준까지 넘어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일컫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예전에 그 한국증권전산 코스콤이라는 회사가 그 로보 어드바이저 그 이제 테스크베드를 이제 심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여러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지를 매 그 기간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얻는 그 시스템 알고리즘 매매가 얻는 그 수익률을 보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알고리즘 매매에서 그 채택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기사로서 한국은행이 이제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통용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받아냈다. 이제 서울대 이제 로스쿨에 계신 분들 교수님들로부터 연구 결과를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 연구 결과의 사실은 중점적인 부분은 결국에
이 지급 결제 기능은 한국은행이 이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게 현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급 결제에 있어서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권한이다라는 부분이 이 연구 논문에 담겨 있는 것이 상당히 특기할 만한 이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8일 월요일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대체거래소 설립 탄력 받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개정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 KRX 이외에 대체거래소 설립이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거래소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서 최근 같은 주식시장 화랑에 힘입어서 실제로 이제 그 대형 증권사들을 바탕으로 그 ATS 설립이 탄력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나 기존과 같이 한국 거래소의 반대가 이제 생각보다 누그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무르익게 되었다라는 측면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했었던 전 세계적 12개국 중에서 10개국은 이미 해제했었는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4달 이제 공매도를 풀게 됐다. 그래서 1년 이상 금지국은 이제 한국만 남게 됐다라는 기사이고요. 네, 불법 공매도 잡으려 칼 뽑아든 금융당국. 네, 그리고 개인 공매도 대주 상환 기간 1회 연장 허용하나. 그러니까 현행 이제 60일인데, 그러니까 60일을 추가적으로 1+1 기간으로 1회 연장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새로 이제 빌리려는 사람은, 새로 빌리는 다른 개인들은 이제 공매도 물량 확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20%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 집단소송 위기에 놓였다라는 기사이고요. 네. 네. 투자 관련된 뉴스들은 여러분들께서 뉴스 티커로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중국 펀드로 자금 몰린다, 이런 류의 기사들은 제가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황으로 으로 인해서 그 HTS, 그 웹으로 하는 HTS나 모바일로 하는 MTS에 이제 문제들이, 장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교체 증설에 분주하다라는, 이거는 고객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애가 발생됐을 때 그 손해배상액들이 상당히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증권사 10억 이상의 큰 손이 1년 새에 53% 이상 급증하였다라는 내용. 그래서 그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증시가 활황이었기 때문에 금융 지주 내에서 증권사들의 비중이 커졌다. 다만 아직까지 증권사의 비중이 이렇게 작년 대비 커진 건 맞지만 실제로 그 은행권이라든 다른 보험, 여신, 금융 이쪽에 있어서 전체 비율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미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사태를 피한 덕에, 여기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그 사기 사태를 피한 덕에, KB가 피한 덕에 신한금융지주를 넘어서서 KB금융지주가 순익 기준으로 1위 이제 금융지주가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이제 항상 계속 나오지만 그 마이데이터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을 방지턱을 만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내용보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난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여러 군데 가입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 업자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그러니까 내 정보가 계속 오픈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 방지턱을 만든다는 게, 당신이 이전에 이러한 회사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 정보를 관리해달라고 당신이 위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새로운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제 그거를 고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불필요하게 내 정보들이 다른 사업자들한테 오픈되어 있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기사였고요. 마골은 마이데이터 전쟁, 네이버는 차, 농협은행인 지원금 정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이제 진출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 사업을 이제 고도화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특화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로 특화하겠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에 특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이제 사업 방향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확 쪼그라드는 P2P 온라인 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이후에 25곳 문 닫아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P2P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그 여신 이제 금융 중개에 관련된 이제 그 P2P 사업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P2P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성을 배제하고 자산 건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시 의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들을 많이 부과한 법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영세한 곳들 이제 25곳 이상이 이제 문을 닫았다라는 기사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시행 이전에 실제로 많은 P2P 업체들이 사기로서 상당히 금융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었던 바, 여기에 있어서는 금융당국도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비트코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글로벌 시세보다 100만 원 넘게 싸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 세계 해외 거래소의 시세보다 한국 내 거래소의 시세가 이제 100만 원 넘게 싼, 그래서 그런 차이 거래 여지가 이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글인데, 아직까지는 이 영향에 대해서 사실은 차익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산거래 탐지 시스템이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를 방지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이게 시스템, 그래서 이산거래 탐지 시스템 FDS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동시에 막 여러 계좌로 이렇게 쪼개서 자기 가상자산을 송금하려는 그것을 이제 부당한 이런 자금 세탁 내지 이상 거래다라고 해가지고 거래를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뻔한 계좌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해를 막았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시스템 자체는 아니었죠. 그래서 2월 이제 둘째 주 8일부터 10일까지의 기사를 이제 쭉 간단하게 이제 제목 위주로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 영상에서 제목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그러니까 월요일 출근길에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